한 걸음 앞서 쌓아둔 경쟁력은 수소 경제 시대가 다가올수록 힘을 발휘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서울 거리에도 수소 연료 전지 차량이 달리고 있습니다. 수소차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2006년부터 수소차 4대와 수소버스 1대를 시범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수소 충전소도 들어섰습니다. 올해부터 수소 승용차 8대와 수소버스 2대가 추가로 운행될 예정입니다. 휴대용 연료전지도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에서 개발하고 있는 휴대용 수소 연료 전지입니다. 전기 충전 대신 휴대전화에 수소를 주입해 장시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충전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삼성 SDI 수석연구원 송인섭. 그게 가장 큰 장점이고 그다음에 용량을 이제 크게 가져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5년 정도 후면 시중에서 휴대용 연료 전지를 장착한 휴대전화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기존 기술인 그 리튬이온 배터리가 아직 계속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용화가 지금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용화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2012년 이후에나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가정에도 수소 시대가 열렸습니다. 서울 삼청동의 국무총리 공관입니다. 이곳 총리 공관 온실에는 가정용 연료전지 2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수소연료전지부분 선임연구원 전상희. 수소연료전지 사업에 대한 정책 지원 의지와 수소연료전지의 국산화 어떤 그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 삼청동 총리공관에 연료전지 2기에서 2기를 시범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연료전지에서 발생하는 연료는 난방과 온실의 화초를 키우는 데 활용하고 이곳에서 생산한 전기는 국무총리 관저로 보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료전지에 사용하는 수소는 도시가스에 개질기를 달아 수소로 변환한 것이라고 합니다. 가정용 연료전지는 GS 퓨얼셀에서 주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도시가스망이 잘 갖춰져 있어 가정용 연료전지 도입에 유리하다고 합니다. GS에서 개발한 가정용 연료전지입니다. 도시가스관에 연료 변환기를 달아 도시가스를 수소로 변화시켜 사용한다고 합니다. 수소 연료전지를 설치하면 에너지 소비량을 31% 줄일 수 있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45% 줄어든다고 합니다. GS 퓨얼셀 대표 저희 배준강. 가정용 연료전지는 모든 개별 난방 가정에 저희 연료전지를 설치해서 현재 에너지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도 가져오고 그래서 결국 1000만 가정에 모두 저희 연료전지를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기 생산 목적의 발전용 연료전지도 시중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탄천 하수처리장은 오폐수에서 발생하는 가스로 수소를 만들었습니다. 이 수소를 발전용 연료전지에 주입해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포스코파워 대리 김동진. 수소는 저기 보시는 여기 탄천물재생센터에서 나오는 그 부생가스를 통해 가지고 연료전지 전단에 연료 전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연료가 들어가고요. 악취의 원인인 가스에서 수소를 뽑아내어 연료전지를 통해 전기를 만들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아파트나 공장마다 발전용 연료전지를 설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포항 산업과학연구원 연료전지 연구단장 바로 우리 전중환. 이웃에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집 앞에 있어도 이 환경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기 때문에 또 소음도 거의 없기 때문에 바로 옆에 놓을 수 있고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송전과 배전 로스가 또 적어집니다. 그만큼 효율이 올라갑니다. 정부는 수소 연료 전지 사업단을 발족해 수소 경제 시대를 준비해 왔습니다.
수소 경제 실현을 위한 로드맵도 제시했습니다. 2040년까지 수소를 대량 생산하는 체계를 갖추어 연료 전지를 통해 활용하는 수소 경제 시대를 연다는 것입니다. 수소 에너지 사업단장 김종원. 2015년까지는 기술 개발에 주력한다는 거고요. 궁극적으로 2020년, 2030년, 2040년이 돼야 수소 경제라는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아주 장기적인 과제입니다. 2040년 이후를 보고 있는 겁니다. 수소 경제 시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량의 수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기술이 확보돼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원자력 연구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물을 분해해 수소를 만들 수 있는 초고온 원자로 핵연료를 개발했다는 것입니다. 피복입자 핵연료 기술 개발 책임자 조문성. 약 섭씨 900도 정도의 높은 온도가 필요한데 이런 온도를 낼 수 있는 핵연료는 우리 연구실에서 개발하고 있는 트리소 입자 핵연료밖에 없습니다. 경수로나 중수로 핵연료의 경우 표면 최고 온도가 350도씨 이하밖에 되지 않죠. 연구원이 개발한 핵연료입니다. 석유 시대의 유전만큼이나 값어치가 있는 수소 생산의 단서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원자력 수소 사업 개발 단장 장종화. 100대 정도의 그런 수소 생산 플란트가 있다면 우리나라의 모든 자동차 연료를 수소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빛을 쬐어 물을 분해하는 연구도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포항공대에서는 빛을 받으면 전기를 일으키는 광촉매를 개발했습니다. 이 광촉매를 물에 탄 후 빛을 쬐면 전기가 발생해 물이 산소와 수소로 분해되고 거기에서 수소를 얻는다는 원리입니다. 포항공대 화학공학과 교수 이재성. 광촉매 물분해의 핵심은 이런 광촉매 소재가 핵심인데 이게 반도체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특징은 이 햇빛을 받으면은 그 전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수소를 만드는 효율이 지금은 4%에 불과하지만 10년 후에는 1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광촉매를 이용해 수소를 생산하겠다는 기업도 등장했습니다. 상용화가 가능할 정도로 효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나노팩사 대표 이태규. 빛을 흡수하면은 얘가 물을 갖다가 수소하고 산소로 분리시킬 수 있는 그 에너지를 주게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태양에너지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물을 분해해 수소를 생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생산한 수소를 연료전지를 통해 활용하면 고효율 무탄소의 진정한 수소경제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한국가스공사 수소 에너지는 21세기 에너지 자원 고갈과 환경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소 에너지는 물이라는 무한 자원에서 우리가 추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에게는 무한한 태양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만든다면은 우리는 무한정한 에너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의 경우 기술이 곧 자원이 되는 수소 경제 시대는 커다란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도 발빠르게 수소 경제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고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수소 시대로 가기 위한 핵심적인 기술은 여전히 뒤떨어져 있습니다. 특히 수소와 연료전지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이 시급합니다. 알고 있는 것처럼 누리 사업의 목적이 최근 충주대는 충주 지역의 전지 관련 업체와 산학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충주대 차세대 전지 양성 지역적 사업단장 특성상 민동갑. 차세대 전지 전문 인력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며 따라서 본 사업을 통해서 지역 산업이 요구하는 우수 인력을 양성 공급하고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 혁신 체계를 구축한다면 충북, 특히 충주가 차세대 전지 메카로 부상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전지에 관한 연구 성과와 우수한 인력을 기업에 제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업은 일자리를 만들어 이 대학 학생들을 채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대학과 기업 그리고 지역 경제가 함께 성장하자는 취지라고 합니다. 수소 경제 시대로 넘어가는 급격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와 국가, 기업과 대학, 그리고 분야별 연대와 협력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일 것입니다. 그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존재만이 살아남아 다가오는 수소 경제 시대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획 유해창, 글 구성 정재홍, 촬영 임태규, 내레이션 양윤, 연출 송재준, 제작 충주 MBC, 화면해설 제작 서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지금까지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방송 MBC HD 특집 다큐멘터리 수소시대를 여는 사람들이었습니다.